네, 반갑습니다.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는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어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 대화로 인해서 반도체 쪽 기대감이 살아났다. AI 쪽의 성장성이 커질 것이다.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술주들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오늘부터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코스피 5천의 공약. 자,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일단은 긍정적 기대감이 충만한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안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혼조 시점으로 시작했다가 0.5%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보합 출발 이후에 플러스 0.8% 상승 마감, S&P 500도 보합에서 플러스 0.5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뻘겋죽죽하니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업률 발표도 있고 하지만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 없이 주가 상승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일단 상승 출발할 거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까지 진행을 하고 나면 또 휴일로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주가 상승을 좀 진하게 만들어 놓게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가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은 기대감들 좀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일단 대장이 나타났잖아요. 대장이 나타나면서 이제 바로바로 오늘부터 또 철강관세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로 모여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행동부터가 이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좀 될 겁니다. 이번에 탄핵 이후에 나타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기대감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코스피 5천의 공약 그것을 일단 꼭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를 보시면 뉴욕 증시도 새바람이 불고 있다. 엔비디아 1월 이후에 첫 번째 시총 1등으로 올라섰다. 요거 중요하겠죠? 자, 미중 협상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그 중국에 대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미중 양국 간 협상 기대에 지난 1월 이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3조 4,400달러까지 400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5개월 만에 시총 1위. 야,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의 세상이 오는 것인가라는 세상이 좀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로 들어가 있고요. 애플은 좀 뒤로 밀려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 나설 것이다. 이거 가지고서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하긴 할 건가 봐요. 그죠?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상황일 테니까 하기는 할 거라 생각되긴 하는데 이 캐롤라인의 그 이야기가 그 백악관 대변인이죠. 이 캐롤라인이 조만간 정상 간의 대화가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크다. 그런 이야기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있을 것 이건 안 되죠. 있다, 그 계획이다, 한다,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될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에 나서게 된다라면 증시에서는 일단 낙관론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서로 충돌을 피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반도체 이쪽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월가는 지금 판돈이 큰 포커게임 그 이상을 보고 있다. 판돈이 크다. 승자는 어쨌든 나오겠죠. 승자는 어차피 나오겠지만 깨평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일까요? 자, 트럼프와 시진핑이 대화할 예정은 미중 관계에 낙관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핵심 수혜자는 바로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블랙웰 인공지능 AI 반도체 플랫폼을 토대로 올해 총 마진율을 70에서 80%로 끌어올릴 것이다. 엄청난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20년 동안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인공지능 AI 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데이터 센터를 통한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얘기니까 AI 쪽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에 TSMC 최고 경영자가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재확인을 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엔비디아가 급등하게 되면 반도체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인텔은 7.8%,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4% 상승했죠.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AMD도 올랐고요. 다 같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 자체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반도체, 뭐 소부장 쪽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쪽으로 쭉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개별주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주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올라간다. 뭐 방산, 조선, 뭐 원전 등등등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된다면 반도체, 개별주, 기타 등등 해가지고 다 같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만 금융주 섹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적금 금리를 다 낮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이상한 대출금리는 안 낮춰요.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살짝 고민이 좀 됩니다.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서 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적금 금리는 다 낮추고 있어요. 근데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손봐야 되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금융주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 일단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뉴스 쪽 살펴보시면 철강이죠. 철강. 자, 무너진 철강주. 트럼프가 관세 인상 포고문에 서명했다. 철강은 25에서 50% 인상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철강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으로 수출이 많지 않은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구간인데 수출이 많지 않은가? 네, 수출이 제법 있지 않나요? 네, 그쪽 부분인데, 자, 일단 자동차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부담이 될 거고요. 자, 세아제강은 10%나 급락했고요. 휴스틸은 6% 하락 등등등. 전체적으로 다 철강주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 공장이 있다 없다, 뭐 피해주 수혜주 지난번에 나눠서 얘기 좀 해드렸지만 피해주고 수혜주고 간에 그냥 일단은 다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철강의 수요 자체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렇게 철강 및 알루미늄에다가 50% 관세는 사실상 미국으로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조치와 비슷합니다. 급하면 사서 써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제품을 쓰는 것과 수입품을 쓰는 것 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은 또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런 형태의 느낌도 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특별하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수입에 대한 흐름들을 과연 미국 기업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죠. 뭐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철강 기업들. 자, 근데 다른 나라 철강 기업들은 애매하겠죠. 미국에 공장이 있어도 애매하다.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서 전부 다 미국으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데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투입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만드는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기업들이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빈자리에 이쪽으로 오더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그 기대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이긴 한데 미국을 메인 기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살짝 당연히 모든 기업들에게 부담감이 좀 되는 요소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데다가 지금 미국에는 자동차 기업들이라든지 철강 쓰는 기업들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텐데
미국 철강을 사용해야지 된다. 자, 미국에서 일단 자동차를 만든다. 오케이, 좋아. 근데 미국 철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재고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재고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네, 애매한데요. 그죠? 네, 철강 움직임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50%의 관세는 사실 뭐 교육 중단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통을 해소하는, 트럼프한테 나 지금 힘들어. 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철강주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슬라는 조금 상승했네요. 네, 민간 고용이 여전히 강력했다.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타나면 보네요. 그래서 민간 고용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0.46% 상승,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테슬라는 근데 유럽 쪽에서 계속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약간은 네,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대선 이후 한 달 코스피 9번 중 6번 올랐다. 이재명 5,000피 시동을 걸 것이냐. 자, 역대 대선 이후에 코스피 등락률은 일단 상승 흐름이 좀 있었다는 것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좀 떨어졌네요. 박근혜 대통령 때좀 떨어지고, 윤석열 때도 좀 떨어지고. 근데 교묘하게도 그러네. 대부분 다 상승했는데, 네, 이상하게, 네,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윤석열 때는 주가가 좀 하락했고요. 나머지 문재인까지는 전부 다 주가가 상승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무엇보다도 일단 이재명 당선인이, 이재명 대통령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5,000 코스피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따라 가지고 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자본시장의 대수술 기대감이 크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완전히 뭐 최고의 엄벌을 내리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네,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면 오히려 또 주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더 간게 된다라면 좋은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일단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임기 동안에 빨리 있으면 좋겠지만 임기 동안에 일어날 거 생각하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죠. 네, 일단은 3,000포인트 또는 3,300, 3,500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나서 흐름을 천천히 만들어 가다 보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 것이냐인데, 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식으로 양보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협상이 지난 정부보다 더 좀 타이트하게 잘 유효성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협상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상호관세 영구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긴장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건데, 자, 효력 정지, 이 상호관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 임기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항소심을 통해 가지고 법원 판결에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고, 자, 요것을 이제 외교적인 대화로 풀어서 일단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도 피해가 없고 트럼프 임기가 끝난 이후에 법원의 이런 판결을 통해서 상호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렇게 타고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기대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뭐 부동산도 있고 증시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를 살리는 쪽, 그죠? 경제를 살리는 쪽에 더 많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네, 어찌됐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훨씬 더 나은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 이제는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 등등등. 이런 거, 외국인들 땡기는 부분들은 공매도 이런 게 아니라, 한국 주식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이 주식을 니네는 꼭 사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얼만큼 저평가되었는지, 또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지, 그것만 제시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 많이 올라갈 거야. 라는 식의 느낌을 주게 되면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뭐, 지금 해외 증시도 좀 도와주잖아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조금씩 개선된다. 부양이 좀 있다. 등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같이 잡아주게 된다라면은, 네,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대기 중이었던 개인들 자금들도 외국에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들 계속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대부분이죠. 네, 그냥 뭐 반도체 오늘 좋아요 이런 거 긍정론 다시 퍼지고 있다. 반도체주 랠리 가지고 가고 있다. 시진핑, 네, 미중 관세가 어느 정도 완화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뭐, 이번에 당선에 대한 부분들, 코스피 5000 시즌 열릴 것이냐, 뭐, 이런 거, 네. AI 기대주, 지금 AI 쪽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이 쏠리게 되네요. 그죠? 네. 이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잡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코스피 5000 막연하게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낮추고 낮은 곳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대체 수단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만들 수 있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배당 소득세가 줄면 대주주가 배당을 실시한 유인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돼서 기업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된다. 즉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 세금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또 뭐 부동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트룩스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됐었던 이런 인공지능 관련한 부분들. 삼성전자 이재용과 이재명과의 그런 대화 이후에 삼성전자도 주목을 받았었죠. 삼성전자가 대선 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까지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 얘기들. 자, 그 다음에 뭐 추가 예산안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여당이 이제 민주당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뭐죠? 국회를 대다수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이제 거의 뭐 순삭 수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슈퍼파워의 그런 부분인데 약간 견제하는 듯한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살짝은 애매합니다. 자, 보통은 여소야대가 되는 게 맞죠. 여소야대. 그래서 지금 지난 정부처럼 국민의힘이 이제 조금 인원수가 적고 그다음에 야당이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국회가 조금 견제한다거나 국회의 어떤 독주를 정부가 견제한다는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도 이제 맞는 구도예요. 근데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망감을 느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몰아버렸죠. 총선이라든지 뭐 대선이라든지 지금 다 같은 라인이야. 그러면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아서 쭉쭉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견제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게 우리한테 긍정적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막혀버리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쭉 통과가 돼버리죠. 국회 통과, 정부 승인, 정책 시행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의 성장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자를 원하는 거죠. 자, 어차피 이렇게 거대 여당이 좀 됐으니까 정부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이 정책적인 부분들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성장적인 포인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초당적인 의견 합치가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다? 이 추가 경정, 추가 예산을 더 많이 편액을
뭐 증액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많이 투자를 시켜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다음에 하드웨어 업종에 대한 수혜도 예상되지만 네, 카카오,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 등등등 소프트웨어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군들, 이 재생 이쪽 관련한 부분은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있었잖아요. 물론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IRA 폐지하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문제 좀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어서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당선 이후에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들 하시면 좋겠고. 뭐 그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래서 뭐 AI 건설, 유통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 경기가 회복되는 쪽으로 일단은 기대감을 하는 그 형태, 또 경기 부양, 네, 이런 쪽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한번 기대를 걸어 보자고요. 네, 코스피 5천까지 정말 달성이 되는지, 5천이 아니더라도 한 4,000포인트 중반까지만 가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건 단순하게 주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실제로 몸소 느껴지는 상황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오늘 일단 기대감 들이 좀 많네요. 그죠? 미국도 올랐고, 선거도 끝났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철강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양호할 것 같고, 특히 오늘은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증시 포인트는 더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